국정감사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선을 넘었다며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팀장이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감찰이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빈소에 각계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조문을 시작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이 조문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학 정원보다 지원자 숫자가 줄어듭니다. 지방대학들은 사활을 걸고 신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입학생에게 현금과 스마트폰까지 나눠주는 지방대학의 실태, 현장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사전투표소에는 3km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상급자로서 검찰총장을 잘 지휘 감독하겠다. 오늘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반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나흘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먼저 윤 총장이 가장 화제가 됐던 말, 부하가 아니다. 이 말에 대해 추 장관은 선을 넘었다며 상급자로서 대신 사과한다고 상하 관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추 장관은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마지막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시작부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서열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나흘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부하라는 표현은 누구도 사회에서 사실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상급자이다. 맞습니다.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네네. 추 장관은 정치 행보 논란을 일으킨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총장보다 상급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또 추 장관은 다수의 검사들이 윤 총장의 중립성 훼손과 정치화에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윤 총장을 깎아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반격 카드, 그 핵심은 감찰입니다.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죠. 오늘 두 가지를 추가로 언급했는데요. 윤 총장이 과거 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 그리고 윤 총장이 언론인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입니다. 이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늘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추가 감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수사팀이 계좌 추적을 안 했다며 윤 총장의 부실 수사 책임을 감찰로 살펴야 한다고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 시절 윤 총장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은 이미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주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만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추 장관이 오늘 밝힌 감찰 내용은 검사 술접대와 야당 정치인 수사 보고 누락 의혹 등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것과는 다른 겁니다.
추 장관은 지난주 대검찰청 국감도 중 감찰 지시를 내린 것도 윤 총장이 자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감 도중에 다시 저에게 보고가 올라오기를 총장이 상당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일각에선 추 장관의 감찰 카드가 윤 총장을 향한 전방의 압박을 넘어 추후 윤 총장 해임 건의까지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태현입니다. 대통령은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 아니다. 추미애 장관의 오늘 발언입니다. 나흘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선 직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고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는 그 깜짝 발언에 대한 반박인 셈이죠. 공개적인 대응은 삼가고 있지만 이 청와대도 윤 총장 발언에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메신저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절대로 그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윤 총장 발언은 확인 안 되는 말로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메신저 논란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독대를 하지 않고 항상 배석자를 둔다며 마치 비선이 있는 것처럼 메신저를 운운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비선 두지 않는 대통령 발언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윤 총장 발언이 틀렸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위험 수위에 달하며 국민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충돌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법으로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 보장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윤 총장 거취를 언급할 경우 권력 개입이란 비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대신 올해 공수처 설치 완료와 내년 초 후임 총장 물색을 통해 여권이 윤 총장 힘빼기에 들어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라임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라임 돈줄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였죠. 추미애 장관은 오늘 이 의혹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걸 알고도 계속 거기서 수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팀장으로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직 감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지만 추 장관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회장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추 장관은 또 김 전 회장의 편지가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모른 척 할 일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어제 검사 술접대 사건 전담 수사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본인의 재판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불참했는데 이틀 뒤 검사 접대 의혹 수사에는 적극 협조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에만 선택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여당 의원을 향해 할 말 다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은 추미애 장관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할 말을 다했습니다. 소설 발언은 오늘도 또 나왔는데요. 웃고 되묻고 또 목소리도 높였던 답변 모습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눈웃음으로 대신하거나 목소리를 높여 역공을 폈습니다. 우리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님 사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 않으시죠? 동의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차별적 보도를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알겠습니다. 네, 저렇겠죠.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 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주장에는 되묻기로 맞섭니다. 이것이 진짜 장관님이 저 사기범의 이러한 일방적인 편지에 의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지휘권 발동하셨다면 그것은 책임지셔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은 김봉현 씨의 그런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그걸 장관이
모른 척하고 덮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시겠죠? 장관님, 네. 아니면요, 제가 전반적으로 지휘를 하는 사람이 장관님이 저한테 지휘를 하는 사람이 안 되는 네, 근데 질의 전반이 앞뒤가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라임 수사 방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또 소설을 언급했습니다. 여권 인사를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독자적이거나 소수소설 같은 의견 질문을 주셔서 제가 앞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야당의 아나무인 오만이란 비판이 이어지지만 추 장관은 꿈쩍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 뉴스 최소연입니다. 자, 추가 감찰 그리고 그 감찰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추미애 장관의 오늘 전방위 압박에 윤석열 검찰총장 입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윤 총장이 근무하고 있는 대검찰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현우 기자, 이 추 장관 발언에 대해 윤 총장 반응이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식 반응은 나온 게 없습니다. 윤 총장은 1시간 전쯤 퇴근했는데 주차장에서 차량에 탄 채로 대검찰청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통상 업무가 많아서 이 법무부 국정감사를 TV로 계속 챙겨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검 간부들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의 주요 발언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총장이 감찰 확대 등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진 아직까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감찰을 검토 중이라는 추 장관의 말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곡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수사 지휘 등 업무 관련 내용 외에도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까지 감찰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총장이 계속 침묵을 유지하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추 장관은 앞서 오늘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윤 총장의 주장도 일축했는데요. 윤 총장은 2년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만큼 감찰 결과의 사실관계를 따져가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법조팀 이은우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추 장관의 반격 카드를 좀 살펴보죠. 그 핵심은 감찰인데요. 이 검찰을 겨냥한 이 법무부의 감찰이 지금 모두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추 장관이 지금까지 꺼내든 감찰 카드는 총 4장입니다.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직후가 첫 번째고요. 지난주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을 때가 두 번째입니다. 모두 검사와 야권 정치인비를 뭉갰는지 이 여부가 핵심이었는데요. 근데 오늘 국감에서는 좀 새로운 카드가 나왔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와 만남을 가진 게 부적절한지, 또 지난 2019년 옵티머스 펀드에 내린 무혐의 처분이 부실 수사는 아닌지 들여본다는 겁니다. 이 감찰들 사실상 다 윤 총장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윤 총장에게 단순한 압박 그 이상 무슨 타격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근데 검찰 안팎에서는요, 아직 윤 총장의 이 거취와 직결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법무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감찰은 모두 사실 확인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넓은 의미로는 감찰이지만 현재로선 주장을 검증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통상 법무부 감찰은 법무부 감찰본부가 맡는데요. 이곳에 속한 검사는 2명뿐입니다. 이들이 법무부 산하기관 감찰도 같이 맡고 있어서 윤 총장 감찰에 집중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하지만 추 장관은 감찰 중의 일부는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감찰, 그러니까 검사 술접대 의혹은 법무부에 실제로 수사 의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추 장관이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자,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 해임 건의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건 압박용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만지작거리는 카드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는 노코멘트였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하지만 추 장관이 해임 건의를 하면 이 청와대도 결단을 미루기는 힘듭니다. 그렇겠죠. 추 장관 입장에선 실제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카드인 겁니다. 만약에 해임 건의가 이뤄질 경우 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서 권력으로부터 좀 독립된 수사를 하라는 검찰청법 취지와 어긋나서 비난 여론이 예상되고요. 반대로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좀 더 이기양양해질 수도 있으니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고 있는 것 아니냐. 현재로서는 이런 형국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고 사회 혼란과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이런 갈등을 구경만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겠죠.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추 장관이 답변 전략을 살짝 바꾼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기억하시겠듯이 추 장관 지난 국감에서 좀 의원이 불러도 뭐 대답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오늘은 180도 변했습니다. 수시로 사과를 했는데요. 대단히 송구하고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흘 전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손으로 책상을 치는 등의 이 태도 논란을 빚었는데요. 추 장관이 이를 의식하고 윤 총장과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마냥 사과만 한 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형식은 좀 사과 같은데요. 잘 보면은 검찰총장은 장관부하가 아니라고 한 윤 총장을 향해서 자신이 감독권자, 지휘권자임을 분명히 하려 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보면 이번 소란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법무부 국감은 9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두 불러서 대질 국감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 나왔다는데요. 국회 연결의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보경 기자, 이 법사위에서 새롭게 나온 얘기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현재 법사위 국감은 잠깐 정회의한 상태입니다. 잠시 후인 오후 8시 30분쯤 다시 시작되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라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위법 발언이 언행 불일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는 건데 윤 총장이 장관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해놓고 이제 와서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법을 운운하려면 총장직을 내려놓고 하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검찰 인사가 총장을 패싱하고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윤 총장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모두 불러 대질 국감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추 장관은 부적절하다며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국회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이 새로운 시대를 맞는 삼성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번 충돌 이후 여당은 검찰총장 견제를 위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위원 2명을 추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을 하든 안 하든 11월 안에 공수처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다음 달까지 공수처 설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2명의 추천위원을 내정했지만 이들이 공수처장 추천을 반대하며 시간을 끌 경우에 대비한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2명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목 2명이 반대한다면 후보 추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권, 추천위원 2자리마저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만든 원칙을 바꾸고 의석수를 앞세워 야당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데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 글로벌 초인류 기업을 일군 거물, 고 이건희 회장의 삶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도 어제부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회장 관련 일화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벽걸이 TV나 화상회의, 지금은 일상이 된 일들인데 이건희 회장은 수십 년 전에 예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홍유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툼한 텔레비전 모양에 대해 고민했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0.5인치, 0.3인치라도 더 크게 해라든지 이걸 좀 줄이고 이걸 좀 높이라든지.
2달 뒤 얇은 브라운관 TV가 벽에 붙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약 30년 전 당시로선 파격적 발상이었습니다. 벽걸이 TV는 7년 뒤인 2000년대 초반 등장하더니 이제 보편적인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은 2003년부터 평면 TV에 집중하면서 TV 시장에서 14년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봐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지론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남보다 먼저 읽고 한 발짝 앞서 변해 나가야 합니다. 통찰과 넓은 안목은 23년 전 연재했던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드러납니다. 제2의 이완용이란 제목의 글에선 일찌감치 부품과 기계를 일본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교통난과 7시 출근에선 정보 시스템을 통한 회의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코로나19 뒤 직장 내 화상회의는 일상적인 업무가 됐습니다. 이 회장의 핵심 참모였던 손욱 전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은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서 이 회장 같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거대한 그 변화의 흐름을 남보다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지력을 가진 그 등불 같은 분이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던 이 회장의 고민들은 후대가 주목하는 선견지명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이건희 회장 사후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3% 넘게 오른 11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를 기반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10조 원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배당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이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겠다.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배당을 좀 늘리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주가도 3.8%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부회장이 선친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 대부분을 상속받는 방식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향후 지배구조가 어떻게 개편될지는 불확실한 상황. 일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법 위반 여부를 가릴 재판 결과가 변수입니다. 또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고리도 변수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 지분 한도를 총 자산의 3%로 제한한 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 중 상당 부분을 팔아야 합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25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배력 안정을 위해 또 다른 계열사가 남은 지분을 흡수해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가 각각 금융과 비금융을 책임지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초유의 상속세도 화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무려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세청이 최근 3년간 거둔 상속세 전체 합계와 맞먹는 규모인데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박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부자 부동의 1위였던 이건희 회장.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8조 2,25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약 10조 6천억 원가량을 상속세로 낼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30억 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는데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최고 세율이 60%까지 적용됩니다. 수십 조에 달하는 세금을 당장 현금으로 조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그룹사 지분에 대한 일부 매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 삼성물산은 처분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요. 삼성 SDS, 삼성생명까지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략 한 4.4조 원 정도 자금을 만들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등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조달하거나 공익재단의 일부 지분을 출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 상속세 적용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취임 당시 이 부회장이 재단 지분을 통한 우회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백신을 맞아야 할지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만 62세 이상 69세 이하 고령층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맞아도 괜찮다고 하지만 현장 반응은 어떤지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문 앞에 만 62세 이상 69세 이하 고령층에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안내하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나오면서 한때 접종 보류를 권고했던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안전하다고 했고 불안한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요. 10분 쉬었다가 가면 된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하지만 맞아도 될지 불안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건강도 자신이 없고 그래서 안 맞으려고.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맞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집사람은 이거 어떻게 하지,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우리 이제 애들이 전화하고 그저 생각 좀 해보시라고.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탓에 60대 고령층의 무료 접종이 시작된 전날 병원은 한차는 모습입니다. 환자분들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이나 또 특히 저번 주 대비해서 6분의 1 정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국산 백신을 접종했고 수입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경우는 한 명뿐이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수입 백신을 맞아야겠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까지 신고된 사망 사례 59건 가운데 46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낮다고 밝히며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최근 SNS에서는 독감 백신의 원액이 중국산이다. 중국산 백신을 맞고 수십 명이 죽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독감 백신은 보통 주사기 안에 1회 접종군이 들어있고 밀봉 상태로 유통됩니다. 원액이라는 건 주사기 속 액체를 말하는데 이 원액을 일부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주장이죠. 사실 확인을 위해 올해 국내 유통된 유료 백신 10곳 업체 총 12개 제품을 팩트맨이 전수조사해봤습니다. 백신은 국내에서 만든 원액을 국내 기술로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원액을 국내 공장에서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100% 만든 완제품을 수입하는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원액 수입 사례부터 보면 동아 ST와 보령 바이오파마가 수입을 하는데 모두 프랑스에서 만든 원액을 들여와 국내 공장에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원액 안 씁니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곳은 어떨까요? 사노피 파스테르는 프랑스에서 원액부터 포장까지 모두 만들고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은 독일에서 완제품을 만드는데요. 식약처에 문의하니 무료 백신, 유료 백신을 포함해 국내 유통된 독감 백신의 원액 제조국 대한민국, 프랑스, 독일 세 곳뿐이라는 답변입니다. 이런 주장 왜 퍼졌는지 살펴보니 최근 5년간 중국 백신이 17.2톤이나 수입됐다는 의원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국 백신, 독감 백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본 뇌염 백신, 또 수도 백신 등 인체 의학용 백신을 모두 합한 자료였던 건데 오해를 샀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 독감 백신 원액을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주장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미국 대선 아직 8일 남았지만 벌써부터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막판 선거운동 분위기 황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끝없이 줄지어 서 있는 유권자들.
건물 전체를 둘러싼 3km의 긴 행렬을 지나자 겨우 투표소가 나옵니다. I'm looking for somebody who's going to calm America down. 지금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6천만 명에 가깝습니다. 4년 전 대선 사전투표 인원을 이미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대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 무더운 남쪽 플로리다부터 코트를 입어야 할 정도인 북쪽 위스콘신까지 전용기를 찍고 또 이동하는 동서남북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텃밭인 메인주까지 날아갔습니다. It's an honor to see so many people here and there, and they're all the way back there. And I'm very impressed, and I'm very impressed with Maine. 바이든 후보는 고향이자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 하루 종일 머물며 부인과 함께 차량 유세를 펼쳤습니다. I wish I could go car and meet you all. I don't like the idea of all this distance, but it's necessary. 선거는 과열 양상입니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상대 후보의 승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시위도 할 수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선 사전투표함 방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사진까지 공개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은 천 단위가 아니라 몇만 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유럽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나폴리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불을 밝힌 채 행진합니다. 화염병을 던져 도로는 불바다가 됐고 진압 경찰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식당과 술집 영업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자 집에서 꼼짝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Di salute, di studio, di necessità e raccomandiamo anche di evitare di ricevere a casa persone che non facciano parte del nucleo familiare. 텅빈 바르셀로나의 거리 한복판에 세워진 임시 진료소. 유럽에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스페인에서 7개월 만에 또다시 국가 경계령이 선포됐습니다. Porque no lo veo una solución fácil en absoluto. O sea, no sé, todo el día metido que parece uno que esté enfermo, ¿no? De casa un paseíto, un ratito a la petanca o a divertirse en otro sitio, pero 프랑스에서는 밤 9시 이후 통행 금지 조치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에 기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국내 신규 확진자 119명 가운데 25명이 해외 유입 환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위험 지역 입국자의 경우 발열 점검 기준을 37.3도로 0.2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라거나 하는 그런 그 동향 등을 반영을 해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더 타겟 검역을 해서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은 돼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 바이러스 종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원래 국감은 야당의 무대로 불리지만 올해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적은 의석수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전세 난민, 영끌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뜨거웠던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난 20일간 국토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는 모두 658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483건, 국민의힘은 140건의 자료를 냈는데 민주당 의원 1인당 자료 건수는 26.8로 국민의힘 11.7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의원 1인당 정부 정책 비판과 실생활 관련 자료도 민주당이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요구에 정부가 비협조적이었고 자료 건수보다는 질의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뜨거웠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전체 보도자료 136건 중 라임 옵티머스 관련은 7건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내용의 본질을 파헤치는 결정적 한방이 없었습니다.
2017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과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 외에는 주목할 만한 의혹 제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명이인을 구분하지 못한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나와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기간이 야당의 시간이 될 거라고 자신했지만 정권 비판도 실생활 이슈도 주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네, 뭐가 다 똑같을까요? 네, 국회입니다. 21대 국회 국감이 마무리됐는데 20대 국회와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 막말 이런 안 좋은 모습이 똑같았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카데미 시상식 전날 최악의 영화를 선정해서 골든 라즈베리 상을 주는데요. 여랑야랑에서도 이번 국감 최악의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삿대질 상입니다. 김정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참 매우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의사진을 말고 내가 하고 있다니까 의사 끼어들고 있어. 네. 국회의원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보면 이 싸우는 패턴이 늘 같아요. 네. 왜 삿대질하냐, 왜 반말하냐, 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기엔 좀 유치한 싸움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다음 무슨 상입니까? 또 넘어가 보죠. 네, 이번엔 이름은 좋습니다. 베스트 커플상인데요. 보시죠. 질문하세요, 질문해. 반말? 질문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이라고 들어봐서 정말.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축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당신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지금. 야 박성준은 볼 일이 없어. 나만이.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니까. 정의를 선포합니다. 본인들도 나중에 저 모습 보면 이 유권자들 보기에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준 간사가 이원욱 과방위원장의 진행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위원장과 야당 간의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법사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랑야랑이 꼽은 마지막은 왜 불러상입니다. 왜 그래요? 나도 거기 다 써 있는데 뭘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래요? 어찌 보면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는 게 이 여당이 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도록 내버려뒀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국감장에서 여당 원하는 대로 의사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여기 왜 왔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디서 홀대를 당했나 보죠? 네, 오늘 국립서울 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41주기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추도식이 끝나고 김 위원장이 퇴장을 할 때요, 격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모습을 버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추도식이 어디서 김종인 물러가라! 모습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비대위원장님! 이 보수정당 대표인데도 곤혹을 치렀네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김 위원장은 보수와 선을 긋고 호남 끌어안기에 주력했는데요. 일부 보수 세력이 김 위원장의 행보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은 요즘 당내에서도 꽤 흔들리는 것 같던데 네. 중도를 표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색깔이 확실해야 양쪽 진영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김 위원장의 심경을 담아서 어렵다 참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국감장이나 국립현충원이나 어떻게 보면 경건한 곳인데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는 일은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 교통신호를 잘 인식하는 기술도 중요하겠죠. 그동안은 카메라로 신호를 인식했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통신을 이용해서 신호등을 빠르게 알아보는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우회전하던 자율주행차가 보행 신호를 만나자 알아서 멈춥니다. 유턴이나 좌회전도 문제 없습니다. 국내 기술진이 신호등과 통신을 주고받으며 운행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일반 도로에서 처음 구현한 겁니다. 5G가 아닌 기존 LTE 통신망을 활용해도 신호가 바뀌면 자동차가 바로 인식할 수 있어서 통신 지연으로 인한 장애도 없습니다. 신호등 상태를 자동차한테 전달해주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아주 간단한 장치 하나를 삽입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율주행차는 카메라를 통해 신호등을 인식하지만 날씨나 신호등 모양 등에 따라 인식률이 달라져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인식 방법으로는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신호등 상태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방법을 쓴다면 훨씬 안전하고 완벽하게. 자율주행차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해 2035년에는 1,3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기술 적용 범위를 넓혀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축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동국이 23년간 누빈 그라운드를 떠납니다. 이동국이 보여줬던 그림 같은 발리슛이 한동안 그리울 것 같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어떤 자세에서든 어디에서 날아오든 공이 바닥에 닿기 전에 슛을 쏴 골로 만들어냅니다. 발리슛의 장인 프로축구 전국의 이동국이 올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98년 혜성처럼 프로에 데뷔해 23시즌 동안 활약하며 통산 최다골을 기록했던 이동국. 그가 남긴 기록은 프로축구의 역사였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33골. 2004년 전차군단 독일을 침몰시킨 발리슛은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TV에서 대박이 아빠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부록의 나이에도 10골을 넣었던 이동국. 4골에 그친 올 시즌, 은퇴를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경기력적으로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때가 아마 은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경기가 될 이번 주말 대구와의 최종전에서 이동국은 마지막 우승에 도전합니다. 수많은 기억을 이제는 추억으로 간직하며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한국생명이 V리그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슈퍼쌍둥이의 찰떡 콤비 덕인데요. 한 주간 명장면 염정원 기자가 모았습니다. 다른 팀일 땐 티격태격 양보 없던 슈퍼 쌍둥이. 반팀이 되자 이다영이 몸을 날려 살린 공을 이재영이 받아 스파이크! 토스하면 득점, 토스만 했다 하면 또 득점. 완벽한 호흡을 보여줍니다. 당당히 얼굴을 내밀자 상대가 펀치를 날립니다. 하지만 좀비처럼 괴성을 내며 다시 얼굴을 내밀자 당황한 상대는 기가 죽었는지 이날 경기에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타구를 잡아 2루로 넘기는 김성현. 그런데 무슨 일인지 박종훈과 김성현이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뜨거운 호빵이라도 만진 듯한 기묘한 토스에 웃음이 터진 겁니다. 발에 불이 붙은 듯 떨어진 공을 따라가는 강민호. 장성우가 배를 밀치고 잡아내 퉁명스럽게 던지자 배트로 헬멧을 치며 웃음을 자아냅니다. 골문을 향하다 축구화가 날아갑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맨발의 패스. 대안이 받아 그대로 슛! 골! 유재문의 맨발의 어시스트 활약으로 대구는 포항을 3대2로 제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요즘 옷차림하기가 참 애매하시죠? 아침, 저녁뿐 아니라 시간대별로 공기가 조금씩 달라서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은 당분간 필수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화창하고 일교차 큰 날씨입니다.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가까이 날 텐데요. 감기 가능 지수도 높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중서부 지역은 대기가 탁합니다. 오늘 밤까지도 이 지역은 미세먼지가 머무르겠고요. 내일은 경기 남부와 충북에서 종일 나쁨, 서울과 경기 북부, 충남에도 오전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짙은 안개까지 더해져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은데요.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요즘 한창 산행객들이 몰릴 시기라서 특히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몰려와서 서울 기준으로 5도까지 떨어지면 더 쌀쌀해지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와 호남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쓴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 본인이 윤 총장의 상급자라며 오늘 추미애 장관이 한 말입니다. 요즘 생경한 장면이 많죠. 장관의 계속된 수사 지휘권 발동도, 이 장관과 검찰총장의 반복되는 서열 싸움도 생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와중에 두 사람을 모두 임명한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는데요. 오늘 클로징은 국민들은 답답하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